첫 번째 주제가 바로 더 글로리예요. 더 글로리. 요새 난립니다, 이 드라마. 학교 폭력에 대한 네, 거를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복수극이다라는 거죠. 이게 넷플릭스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5위이고요. 태국에서는 현재 1위. 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왜 이러지? 태국의 연예계를 또 강타했다는 거야. 그래서 학폭 폭로가 나오면서 유명 연예인이 막 사과하기도 하고, 이 학폭 문제도 역시 사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베스트제리님이 태국에 학원물이 많던데요? 네. 이러셨네요. 우리나라도 연예인분들 막 학교 다닐 때 이제 학폭에 대한 이제 고발, 뭐죠? 이게 고소 고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었죠. 이제 운동선수들 특히. 운동선수들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 명쾌한 복수국과 선악구도가 사실은 흐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렵죠. 네, 그게 어렵습니다. 되게 대부분 이제 취재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 보면 가해자들이 당당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젠틀하게 안내. MBC에서 오셨어요. 오세요. 교무실로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들이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그러니까 메시지를 뒤집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를 공략하죠. 그렇죠. 사실 걔가 별로 이렇게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도 그렇죠. 아니고 이게 좀 뭐랄까 좀 행실이 거짓말도 자주 하고요. 메신저를 공격을 해요. 그럼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정황을 다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가해자 그룹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걔가 원래 그랬다. 근데 약간 이제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맞을 짓을 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맞을 짓을 했다. 그쵸. 얘가 며칠 전에도 뭐 했고 뭘 했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은 그거는, 만약 1월 10일 10시에 얘가 얘를 때렸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실제 얘를 때렸느냐? 상습적으로 얘가 폭행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주변을 계속해서 걔가 원래 뭐 집이 어디 사는데 계속 이런 식이야. 그쵸. 그래서 취재가 굉장히 좀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거든요. 권건님 2차 가해를 하네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성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2차 가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공론화가 되면서 좀 그 문제 의식이 공유된 반면에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또 분야 중에 하나임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그게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취재를 해보면은 이제 학폭은 보통은 피해자들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학생을 만나러 가. 그러면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효거리가요. 때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맞았는데요? 혹은 뭐 사진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더 글로리의 극 중에 이제 문동은은 몸에 난 흉터 같은 것들이 그런 그때의 기억들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로서 나오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뭐 다 치료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러면은 뭐 진단서나 이런 건 없나요? 했을 때 정신적 피해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애가 자다가 헛소리를 해요. 자다가 악몽을 꾸고 식은땀 흘리면서 깨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기사를 못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또 반대쪽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라고 또 서로 막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를 규정하기가 너무 규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피해를 뭐 일부나마 저도 학교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는 뭔지는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그거를 기사로 박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기사로 공표하는 것도 다른 문제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취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얘기를 듣는데 한쪽의 스피커가 엄청 커. 그 한쪽은 되게 작아.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둘 다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어느 게 더 크게 들리겠어요? 스피커가 큰 쪽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 중에 이 더 글로리에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가진 가해자 그룹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변호를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스피커가 이쪽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거를 잘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거죠. 지금 준이라고 해님께서 진짜 학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할 듯해요. 저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대들고 분필 던지고 최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이거는 또 교권 추락 문제랑도 지금 연결지어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는 게 그 학폭위라는 게 학교마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학폭위도 사실은 또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도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또 취재 현장 가보면은 이제
좀 몰아간다는 하소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는 네. 우리 애가 정말 억울한데 자꾸 별거 아닌 것처럼 몰아가서 억울하다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또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말만 듣고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또 쭉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님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2차 가해일지 모를 행동들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취재진들도 이렇게 머뭇거릴 찐데 수사기관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으로 해결이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거 그런 얘기는 제 이제 그 뭐 친구들 중에서도 교사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누가 누굴 때렸다, 혹은 이제 문제를 저질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 연락을 했을 때 첫 마디가 그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에이, 우리 애가요? 우리 애가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고 집에서 그렇죠. 보면 그런 애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이 청소년기에 집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 확실히 이런 부모들의 생각도 좀 바뀔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애가 집에서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해결의 여지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라고 하면서 가는 순간 서로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일단 더 글로리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당시에 어렵게 결국은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극중에 이제 송혜교 씨입니다. 신고했지만 결국은 구제받지 못하고 선생님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자퇴할 수밖에 없는 극중에 문동은이라는 캐릭터가 네. 결국 자퇴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삶을 거칠게 읽어 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끝내 복수를 체계적으로 하는 내용의 드라마예요. 그거를 드라마에서나마 좀 뭐라 그럴까요? 대리 복수 혹은 이런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문동은이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이 고데기로 인한 화상 같은 것들의 피해를 입는 장면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사건들은 실제 있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이 학교 폭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일반화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네. 극단적인 사례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고데기만 안 썼다 뿐이지 사실 심리적으로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학교 폭력 유형도 있고요. 맞아요. 예.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유형들이 다양하다는 거. 근데 요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폭력은 당연히 있고요. 네. 지금 그러다 한때 2000년대 들어서 나온 게 이제 빵 셔틀이란 말이 한창 유행을 했었고 빵 사오게 만드는. 그리고 최근에는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와이파이는 해서 뭐예요? 데이터를 발주하는 데이터.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야 데이터 좀 쓰자. 이러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좀 그런 데드크로스님 사실상 동훈이가 복수하러 교사로 들어가면 서류 작성, 공문 작성하다가 애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게 인생 끝나고 드라마처럼 복수하기는 힘듦 그러셨는데 이제 행정 업무의 과중함을 또 호소하는 네. 그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인데 보면은 지금 이제 초중학교의 학교 폭력이 좀 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년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요거 짝대기 어디 있습니까? 요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보면 2000학년도에 이제 신체 폭력만 볼게요. 여기 초등학교 1000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입니까? 2000건. 네. 1학기 때 이미 2000건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로는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저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나요? 촉법소년 문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어차피 처벌이 안 되니까 이게 뭐 학폭이 여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학교 폭력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권건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구시대 폭력 교사들에게 당했던 부모님 세대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교권을 많이 침범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데가 교과 과정만 배우러 가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친구 교사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쵸. 뭔 얘기 하냐면 지금 얘가 잘못돼가지고 학교에서 벌 받는 게 낫지. 나중에 나가가지고 정말 이게 잘못되면 그렇죠. 정말 그때는 이제 크게 잘못 엇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차라리 학교에서 시정이 돼가지고 그냥 사회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밖에 나가서 뭔가 잘못이 불거졌을 경우에는 진짜 형사 책임까지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구름이님께서 제가 학폭을 초6부터 고2까지 당했어요 이러셨는데 얼마나 또 정신적으로 힘드셨겠어요. 네. 퉁아퉁아님, 저 통계조차 증거가 있는 건 올라가기라도 하지. 정신적 무형의 학교 폭력은 아마 보고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맞는 맞습니다.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네. 요새 또 사이버 폭력도 성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네. 단톡방에서의 왕따나 이런 것들. 네, 특히 초등학교 애들도 이제 아예 뭐 단톡방에 초대해놓고 말을 안 건다든지 그 방은 어떤 사이버 폭력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메신저를 이용해서. 호주머니님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전 박연진보다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더 미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대표, 그러니까 시스템을 상징하는 게 선생님이랑 부모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댈 수밖에 없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선생님과 부모님인데 이런 시스템이 이 어떤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조리가 이제 복수국에서 나타나는 거고. 학폭은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돌고 도는 것 같고 세상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건데 문제는 그 돌아오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그 극 중에 문동은도 정말 그 기간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하여튼 더글로리 저희가 사실 한국 사회에 한번 학폭 이슈가 한번 훑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다가 좀 학폭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다들 좀 아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대다수는 어른들의 행동이에요. 사실 네.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목표, 그 아이들의 목적 함수를 그냥 너는 뭐 인성이든 뭐든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 이거부터 잘해, 공부부터 잘해. 나중에 대학 가서 네가 이기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애들은 거기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냥 그렇죠. 해소를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잘못되고 이게 진짜 잘못되면 나 진짜 큰일 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됩니다.